여러분, 탄핵 전국석 부동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채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한정훈의 부동산 썰. 자, 오늘 주제는 탄핵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겁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면 별로 탄핵 전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12월 26일, 12월에 이제 거의 끝자락이죠.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5시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요. 이번 주는 25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피해서 26일 날로 진행을 합니다. 주제는 2025년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탄핵 전국. 이 탄핵 전국 속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 틈새 투자법에 대해서 공개합니다. 항상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재테크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도 위기를 헤쳐나가서 성공을 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투자를 못하는 분들은 여전히 못합니다. 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투자법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하고요. 저와 신성호 실장이 진행을 합니다. 자, 선착순 10명이고요.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개별 상담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탄핵 전국 속에서 과연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내 집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 팔아야 되는지,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드리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1대1 개인 상담 언제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DJ. 자, 오늘의 주제 탄핵 전국 부동산 시장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 2025년 시장이 정말 궁금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모든 이슈를 다 뒤덮고 있죠. TV를 틀면은 뉴스가 다 탄핵 전국에 대한 뉴스입니다. 자, 이번에 탄핵이 가결이 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들은 과연 안 좋은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탄핵 시기 아파트값 변동주의 탄핵이 2번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시기가 2번 있었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를 보면요.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탄핵 시기, 이때는 그 정치적 중립 위반이란 이유로 탄핵을 당했었는데요. 탄핵을 당했었던 그런 시절 3월달부터 오히려 가격이 약간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죠. 가격이. 그렇죠. 올라가다가 탄핵이 끝났을 때, 탄핵이 이제 결정이 됐을 때, 기각으로 결정이 됐을 때가 5월달이거든요. 오히려 5월달 가격이 떨어집니다. 본래는 탄핵 막 전국에서는 가격이 올랐다가, 그래서 사실 이때도 이 어떤 부동산 가격에 커다란 이 탄핵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지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탄핵 시점이 12월 달이었죠. 12월 달. 이때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래가 안 되고요. 완전히 거래 정지 상태가 한 3개월 가까이 지속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1월 달이 되면서 소폭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면서요. 2월, 3월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탄핵이 이 인용으로 끝난 3월 달까지도 계속 가격이 오르고요. 그리고 대선이 5월 달에 시작이 됐죠. 대선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계속 가격은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요. 우리 다음에 한번 보시자고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는요. 2016년 12월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탄핵이 딱 됐을 때, 이 탄핵 전국에 들어왔을 때 감소했어요. 그런데 탄핵 심판이 본격화된 2월부터 반등으로 방향을 바꾸면서요. 서울은 보합, 전국은 상승. 탄핵 심판이 결정이 됐던, 인용이 됐던 3월에는
아파트 실거래가가 오히려 상승을 하고요. 전국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2016년도에 이제 탄핵 정국이 왔고, 그리고 2017년 3월 달에 탄핵이 인용으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탄핵 소추가 이제 완전히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그러면서 2017년 아파트가 연간 기준으로 실거래 가격이 서울은 10.6%, 전국은 1.0% 상승했다. 박근혜 탄핵 시기에는 이렇게 가격이 탄핵과 상관없이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기는요, 2004년 3월부터 현재 기각 결정이 있었던 5월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어요. 오히려 소폭 상승. 그런데 탄핵 정국이 끝난 5월에서 12월, 2004년 5월에서 12월에는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정부의 이 당시에 규제를 강하게 했었죠. 그래서 정부의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주택거래 신고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도입 추진, 이런 것들 규제 정책이 계속 나옴으로써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부 당시에는 집값이 일단 갑자기 탄핵 정국이야, 사람 놀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심리적인 반동으로 인해서 집값이 거래가 안 되고 단기간 소폭 하락한 경우는 일시적으로 있었겠지만, 결국 이것이 어떤 부동산 상승의 흐름에, 이 부동산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에 이 탄핵 정국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면요, 이게 보면은 2010년 12월 달에 탄핵 전국으로 들어왔죠. 그러다가 2017년 이 거래량이 4,225 가구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17년 1월 달이 3,731로 뚝 떨어졌죠. 1월 달이 떨어졌는데 2월 달 되니까 3,700에서 5,700으로 팍 뛰었죠. 자, 1월 달에 변곡점이 생긴 거예요. 여기도 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선 계속 올랐습니다. 2017년 5월달 대선도 이때도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2017년 8월 이때부터 또 규제 대책이 나오니까 어떻게 파리 대책이 나왔었죠. 파리 대책 나오니까 가격이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다 다시 또 올라가고. 자,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 규제 대책이 사실은 그렇게 크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5월 대선 후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탄핵 정국에서 탄핵에 대한 그런 어떤 영향, 이거 부동산에 크게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 탄핵 정국의 변수, 첫 번째 변수 금리입니다. 금리. 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요, 12월 달에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이게 시장이 거래가 거의 끊기고 주춤했습니다. 주춤하고 거래가 거의 안 돼요. 그렇다고 뭐 가격이 그렇게 싸게 물건이 나오지도 않았지만은 거래가 거의 안 되던 상황이었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미국이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11.3 대책이라고 해서 각종 규제 대책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았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랬던 건데,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또 반대죠. 그때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기준금리를 내리는 상황이죠. 이제 통화정책이 전환이 시작됐다. 대전환이 시작됐다. 제가 이런 그 방송도 했었죠. 유튜브에. 그래서 자, 금리 인하가 어쨌든 지금 앞으로의 방향성은 금리 인하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계속 이제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재테크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불확실성이라는 얘기를 했죠. 불확실성. 자, 그래서 사실은 이 현재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일단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12월 달에 시작을 해서 1월, 2월, 3월 달에 탄핵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지금도 12월 달에 또 탄핵 정국이 왔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더니 뭐예요? 거래량을 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래량이 내년 1월이나 2월이 저는 이제 바닥이, 변곡점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 탄핵 정국에서 불확실성이 가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상승을 할 텐데, 최소한도 제가 생각했던 1월이나 2월이 변곡점이 내년에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 탄핵 정국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두 달 정도는 더 늦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거는 한 3월 정도까지, 3월 정도에 아마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뭐예요? 우리한테 기회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얘기들 많이 하세요? 야, 지금 시국이 무슨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지금 무슨 투자를 해? 무슨 집을 사?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아마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똑같은 일반인의 시각으로 이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기준금리가 지금 막 올라. 그럼 뭐라고 또 얘기할 거예요? 그분들은. 야,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규제가 막 쏟아져. 문재인 정부처럼 규제가 막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야, 집 못 사게 지금 규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집을 사? 집값 떨어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떨어졌습니까? 역대급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단순한 일반인의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충분히 일반인 시각으로는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부동산을 잘 알고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가운데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내년 1월, 2월에 변곡점이 생기는 것보다 지금 이게 변곡점이 늦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많아져요. 물건을 더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이게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서울에 매년 입주해야 될 아파트 공급 물량이 46,677가구가 적정 수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46,000가구 정도가 매년 공급이 돼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계속 요 빨간 선이 평균적으로 적정 수요가 들어와야 된다는 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2019년도와 2020년도만 빼고는요, 전부 다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나마 2025년도가 36,659가구로 그나마 이 46,677가구에는 못 미치지만 그나마 근접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2026년도부터는 2,388, 3,890 아예 만가구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공급이 지금 최악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린 이런 것들을 보고 내년 시장의 우리나라 전체적인 공급 물량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즉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지 아니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지, 이걸 보고서 우리가 투자의 판단을 결정하는 거지, 전체 공급 물량 많다 적다, 이거는 정말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자, 정책 방향.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기조. 지금 공급 확대, 이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아주 일관적이고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일관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규제 정책으로 집을 못 사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똑같은 하나의 패턴 같은 얘기고요. 또 하나,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이게 보수 정권입니다.
자, 공급 확대를 위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하겠다. 이게 정부의 원칙이잖아요. 지금 하나의 정책 방향이고. 그렇죠? 이게 정책 방향인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현 정부의 정책 방향들이 수정이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하고 있다는 거죠.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지만 저들이 하는 정책은 우리가 하기 싫어. 우리는 우리의 정책을 해야 돼.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을 전면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또 이게 변경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좀 뭐 일개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그린벨트 해제해서 거기다가 공급을 하겠다. 이런 것들 과연 공급이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자, 앞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이게 탄핵 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단기적인 정치 불확실성은 제거됐다.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재테크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은 우리가 방향성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결정과 조기 대선 일정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갈 것이다. 자, 관망세로 간다. 그 관망세로 가는 그 시간이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왜냐면 그때까지는 이거 지금 집을 팔아야 되지. 지금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하시는 분들, 생각하는 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의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자,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대책은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이다. 제동이 안 걸리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거, 이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지금 부족한데 공급 대책에 제동이 걸린다면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오르는 겁니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꼭 심각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요. 지금 현재 이 탄핵 정국이 문제가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안 좋아지는, 장기적으로 좀 뭔가 이거 정말 안 좋아. 우리 지금 집 사면 안 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거는 바로 전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즉 IMF 위기나 그리고 금융 위기나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이 전체적인 경제가 또 흔들리면서 부동산 시장도 안 좋아지는, 이럴 때 부동산이 안 좋아지는 거지, 이런 단기적인 이런 이슈, 이벤트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 집을 사면 안 되느니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이니 이런 얘기 하면은 부동산 투자에 완전 초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은 절대 한기로 흘리십시오. 자, 이 정치적인 이슈가 불안할 때는 이게 심리적인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요. 탄핵 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 인정하시죠? 항상 재테크에서 불확실성만 해소되면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금리가 언제 올라갈지, 이게 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언제 내릴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이 된다면 재테크에 엄청난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금리는 이제 내려가는 거야. 금리는 내려가. 단지 금리가 다음 달에 내려갈지 아니면 2개월에 내려갈지는 몰라. 하지만 내려간다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재테크에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 공급은 이게 장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탄핵이나 재선거 이런 것들이 무관하게 어쨌든 공급은 꾸준히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폭등을 바라는 정부는 없을 테니까요. 진보든 보수든. 그래서 일시적인 지금 어떤 이슈, 이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불확실성이 지금 커져 있지만 이미 그런 어떤 불확실성은 제거가 돼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택 가격은 다시 원래의 추세대로 상승할 것이다. 원래의 추세가 뭐냐? 그거는 제 유튜브 동영상들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올해 제가 내년 시장의 화두 키포인트를 꼽으라 그러면은 전세 시장을 키포인트로 꼽았거든요. 전세 가격이 계속 전세가가 상승해서 전세란이 올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내년 시장이다.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오르게 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의 항방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탄핵 정국이라는 변수가 하나가 또 들어와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단기적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날씨도 엄청 쌀쌀한데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탄핵 정국 그리고 내년 시장에 대한 그런 전망들과 함께 탄핵 정국에 대한 주택가격 상황들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미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